겨울철 불청객 고농도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전국에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법과 예방 수칙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14일 밤 10시 20분쯤 영천시 부감면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해 돼지 천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신라 왕경특별법이 2년 만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겨울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차가워지면 늘어나는 걱정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미세먼지인데요. 메마른 겨울엔 먼지를 씻어줄 비가 잘 내리지 않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불어올 수 있어 맑은 하늘을 보기 더욱 어렵습니다. 겨울철 미세먼지 공습에 대비하기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김선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더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 미세먼지. 먼지를 씻어낼 비가 적게 오고 난방 수요는 많아지다 보니 겨울에서 초봄 사이 유난히 공기질이 더 나빠집니다. 또 이 시기 계절풍인 북서풍이 국내로 불어오면서 미세먼지가 가득한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돼 맑은 하늘을 보기 어렵습니다. 바깥 외출도 마스크 껴야 되고 여러 가지 건강에도 안 좋을 것 같고 특히 손자들 같은 경우에 나올 때는 조금 안 좋죠.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공습에 대비하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15일 대구와 경북을 포함해 전국 지자체에서는 미세먼지가 불어닥친 상황을 가정한 모의 훈련을 진행했습니다. 비상 저감 조치 시행령이 내려지면 공공기관에서는 차량 이부제가 실시되고 관용 차량 이용도 대부분 제한됩니다. 도로 곳곳에는 물을 뿌리고 먼지를 빨아들이는 진공 차량을 하루 3회 이상 운행합니다. 또 차량 이동이 많은 출퇴근 시간엔 공사장 작업을 멈추고 흙더미에 덮개를 씌워 먼지 발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대책 중에 공사장 미세먼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각종 공사장마다 내부 살수 장치하고 안개 포고를 통해서 미세먼지를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대구시는 내년도 미세먼지 저감 예산을 최대 5배까지 늘리고 경유차 조기 폐차와 오래된 건설 장비 교체 등에 나설 계획입니다. 한 달에 2번 정도 세차의 날 운영이라든지 공기청정기 필터 교체의 날 운영 등을 통해서 시민 참여도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부터 재난에 포함되기 시작한 미세먼지. 뿌연 하늘 속 시민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성경입니다. 겨울철 대표적인 감염병 인플루엔자가 유행입니다. 질병관리본부는 15일 전국에 유행주의보를 내렸는데요. 인플루엔자, 즉 독감에 걸리게 되면 중이염과 세균성 폐렴 등 합병증을 동반할 수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입원하거나 심하면 목숨이 위태로울 수도 있는데요. 예방접종법과 예방수칙을 알아봅니다. 권수경 기자입니다.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7명꼴로 인플루엔자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유행 기준인 5.9명을 넘으면서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갈수록 유행 시기는 앞당겨지고 늦게 사라집니다. 벌써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는데 지금 맞아도 2주 뒤에 면역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빠른 시간 안에 맞아야만이 면역을 획득하고 또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가까운 병원에 어디든지 가서 접종을 하시면 됩니다. 38도가 넘는 고열과 심한 몸살 증상, 기침을 동반하는 게 특징입니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예방접종입니다. 특히 합병증 발생 위험이 큰 12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는 필수로 생각해야 합니다. 서둘러 백신을 맞아야 하는데 접종률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노인보다 어린이와 임신부의 예방접종률은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 활동량이 많은 초등학교 고학년 접종률이 낮게 나타났습니다.
외출 시에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시고 손 씻기를 생활하셔야 합니다. 고열을 동반한 감기 증상 시에는 반드시 내원하셔서 진료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12살 이하 어린이와 임신부, 노인은 보건소와 지정 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날씨가 무척 쌀쌀해졌습니다. 가을이 물러나고 겨울이 오려 하고 있는데요. 다른 계절보다 유독 짧게 느껴지는 가을. 오색빛 품은 영천의 풍경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파란 하늘빛 아래로 나지막한 산이 알록달록한 단풍으로 물들었습니다. 초록의 기운이 가득했던 잎들도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높이 20m, 둘레 6m의 웅장한 은행나무는 500년 동안을 한결같이 우리 곁을 지켜왔습니다. 방학 기간에는 가면은 꼭 있는 나무가 은행나무입니다. 은행나무 저건 뭐 그냥 보기 좋다고 심는 게 아니고 의무적으로 심어야 된다는 얘기죠. 회철된 수원이기 때문에 저 은행나무가 살아남만 해도 대단하다고 봐야 되죠. 우람한 플라타너스와 느티나무가 반기는 교정은 가을이면 더욱 운치를 더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찰나의 순간, 켜켜이 쌓인 낙엽을 밟으며 늦가을의 정취를 만끽합니다. 가을이 가기 전에 가을을 조금 더 느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사진으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 풍경은. 제가 사진을 많이 찍었지만 도저히 여기는 말로 그 사진으로는 표현할 수 없어요. 와서 봐야 됩니다. 여기는. 봄이면 마라톤 코스로 각광받는 자양댐 벚꽃길은 가을이면 울긋불긋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습니다. 굽이굽이 이어진 길 끝에는 고운 빛깔로 물든 단풍나무가 손짓합니다. 주변의 풍경과 어우러져 고즈넉한 고택의 품격을 더합니다. 한 폭의 산소와 같은 늦가을의 운치가 감탄을 자아냅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올가을 마지막 단풍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얼마 전 헬로티비 뉴스에서 정확한 미세먼지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북의 상황을 현장 점검 360도로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불릴 정도로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안이만큼 내용을 조금 더 쉽게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여러분,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인지 좋음인지 뉴스나 인터넷으로 확인하는 분들 많으시죠? 그렇게 공식적으로 나오는 농도는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측정된 값인데요. 경북에는 그 측정소가 없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뉴스나 인터넷에 나오는 우리 지역의 미세먼지 정보는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측정소가 있는 가장 가까운 지역 데이터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근처에 있으니까 측정값이 비슷하다는 건데 전문가는 다르게 말합니다. 아니, 정확할 리가 없죠. 네. 왜냐하면 그곳에 바로 옆에 있는 것만 측정해도 틀릴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동을 측정해도 여기 안동대학교에 있는 거하고 저 시내에 있는 거하고 당연히 다를 거고, 이런데 다른 군에 있는 건 더더욱 다르겠죠. 실제로 경북의 미세먼지 측정소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23개 시군 중 지역으로는 11곳, 대부분 남부 지역에 몰려 있었는데요. 1년이 지나고 있는 지금 봉화, 울릉, 고령 단 3곳만 늘었습니다. 경북도가 올해 23개 시군 모두에 하나씩 설치한다고 했지만 연말인 지금 그 결과는 너무 다른 현실인 거죠. 측정소가 설치된다고 해서 바로 정상 가동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의성군도 대기오염 측정소를 설치를 했는데요. 이 기기가 정확하게 측정이 되는지를 보기 위해서 현재 평가 중에 있습니다. 평가에 걸리는 기간은 평균 2-3달. 결국 올해도 나머지 8개 지역은 이웃 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표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에도 자꾸 들어가요. 미세먼지 많은 날은. 이런 일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애들 기관지라든지 건강이 걱정이 제일 되죠. 마스크도 써야 되고 배기 가스도 더 걱정이 됩니다.
건강에 대한 걱정은 늘어가는데 정확하지 않은 미세먼지 정보. 그 문제는 이 주의보와 경보 발령으로도 이어집니다. 주의보와 경보는 이 미세먼지 측정소에서 잰 값들의 평균으로 이 발령을 할지 말지 정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이 경북의 경우 미세먼지 측정소가 없는 것도 많고 또 범위도 넓고 번역도 애매하다고 말합니다. 경북 지역 미세먼지 경보제 범위는 적절할까? 현재 경북의 미세먼지 경보제는 동부권과 서부권, 울릉권 3개로 나뉘어 운영되는데요. 차가 많이 다니고 공단도 몰려있는 남부 지역과 비교적 맑은 북부 지역이 하나의 권역으로 묶여 있다 보니 평균값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1일 오전 11시 동부 권역에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는데요. 하지만 이날 동부 권역 안에 있는 봉화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76마이크로그램으로 절반 수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봤는데요. 당장 정확한 미세먼지를 알 수 없는 곳은 다른 임시 대책은 없을까요? 그리고 권역은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측정소가 없는 곳에 대해서는 간이 측정소 설치가 임시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미세먼지 간이 측정소를 설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도 2022년까지 동마다 최소 하나 이상 설치해서 간이 측정소 850여 곳을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이런 미세먼지 간이 측정기의 경우에는 측정 자료의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용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미세먼지 경보제 권역의 경우에는 지금의 동서 구분보다는 남북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행되던 대기관리 권역 제도가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는 만큼 그 필요성이 높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에서는 산업체라든가 교통량 등 대기오염 발생이 높은 남부 지역이 대부분 관리 권역으로 포함이 될 예정인 만큼 미세먼지 경보에 있어서도 동서뿐만이 아니라 남북으로도 좀 더 세분화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기초가 되는 자료가 정확해야 주민들에게 확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맞춤 정책도 펼칠 수 있습니다. 그 정보가 정확하지 않다면 주민들의 신뢰도 이 정책의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는데요. 주민들의 건강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경북의 미세먼지 정보,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네, 영상 마지막에 언급된 것처럼 미세먼지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개선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희 뉴스에서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의 핫 이슈를 들여다보는 뉴스 인사이드 순서입니다. 대구 경북에서 떠오르고 있는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첫 번째 소식은 병원에는 어쩐 일로 멧돼지 소동입니다. 도심에 멧돼지가 나타났던 뉴스 요즘 들어 자주 전해드리는 것 같은데요. 어제는 멧돼지가 병원 안까지 들어와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어제 오후 5시 반쯤 대구 북구 칠곡 가톨릭병원에 갑자기 멧돼지 한 마리가 뛰어들어온 건데요. 멧돼지는 건물 1층 접수실 주변을 5분 동안 어슬렁거리며 돌아다니다 출입문을 부수고 달아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경찰과 소방관들은 병원 주변 아파트 단지와 팔거천 일대를 돌며 달아난 멧돼지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만약에 길을 가다 멧돼지를 마주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뛰거나 소리치는 건 멧돼지를 자극할 수 있어 위험합니다. 대신 최대한 조심스럽게 주변 나무나 건물 등으로 몸을 숨기는 것이 안전하다고 하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아차 휴대폰 수능 부정행위 13명 적발입니다. 수능이 끝났습니다. 그동안 고생한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수능과 관련된 안타까운 소식도 있네요. 대구에서 11명, 경북에서 2명이 수능 부정행위로 적발된 건데요. 사례별로 보면 휴대폰이나 전자시계를 가지고 있다 걸린 경우가 8건, 시험 종이 쳤는데도 계속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2건이었습니다. 또 선택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 문제지를 보는 등 4교시 응시 규정을 위반한 학생도 3명이나 됐습니다. 나쁜 마음으로 저지른 일이라기보다는 실수로 인한 경우가 많다 보니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요. 하지만 규정은 규정이죠. 적발된 수험생들의 성적은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포항 지진 2년, 악몽은 여전입니다. 11월 15일, 오늘은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2년이 되는 날입니다. 지진은 땅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삶까지 뒤흔들었습니다. 벌써 2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흥해 실내체육관에서는 30가구가 넘는 이재민들이 머물고 있습니다. 찌는 듯한 폭염, 살을 애는 듯한 한파에도 돌아갈 곳이 없어 좁은 텐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건데요. 임대주택으로 옮겨간 시민들도 임시 거주 기간이 끝나가 불안하긴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진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한 포항 지진특별법은 여전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진의 상처가 아물 수 있도록 하루빨리 포항 시민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마련되길 바라봅니다. 오늘의 뉴스 인사이드 여기까지입니다. (14일) 밤 10시 20분쯤 영천시 부간면의 한 축사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불로 축사 안에 있던 돼지 1000여 마리가 폐사하는 등 소방서 추산 2억 5천여만 원의 피해를 내고 3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같은 날 저녁 6시 반쯤 청도 풍강면의 한 농장에서도 불이 나 돼지 3,500여 마리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전열기구 과열로 인한 화재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2년간 제동이 걸렸던 신라왕경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라왕경 핵심 유적 복원 사업에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진행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으로 김석기 의원이 여야 국회의원 181명의 서명을 받아 지난 2017년 5월 발의했습니다. 지난 14일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연내 법안 제정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의결만 남아 있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제 슬슬 김장 준비하셔야 할 텐데요. 아쉽게도 올해는 김장하는데 지난해보다 돈이 더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18개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27곳에서 배추와 마늘 등 13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4인 가족 기준 김장 준비에 28만 6천 원이 들어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와 태풍 때문에 배추와 무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가격이 조금씩 내려가고 있다고 하니 천천히 김장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국내 최대 국제게임 전시회 지스타 2019가 부산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경북 테크노파크,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도 지스타 GBGC 공동관을 열고 현장에서 지역 게임 콘텐츠 홍보에 나섰습니다. 올해 지스타에서는 경북 지역 게임 기업 10곳이 참여해 액션과 롤플레잉, 아케이드 등 다양한 장르의 모바일 게임을 선보였습니다. 경북 글로벌 게임센터는 전시회 기간 동안 VR 슈팅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체험존을 상시 운영하는 한편 외국 기업 관계자와 지역 게임 기업들이 만나 사업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이 맨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생태계를 조성하고 확대해 나가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한 것을 경북형 게임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 널리 좀 알리는 데 저희들 앞장서려고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주말 우리 지역 곳곳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질도 좋지 않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16일 토요일 날씨입니다. 우리 지역 아침 기온은 6도, 한낮 최고 기온은 15도가 예상됩니다. 경북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오전 중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내외로 많진 않겠습니다. 오후에는 비가 그치면서 기온이 다소 오르겠습니다.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